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018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외자유치 목표액을 9억 3천만 달러로 정하고 2만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으로 고부가 가치 미래전략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북항 배후부지에는 제조업 등을 유치합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 곳곳에 진입하며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은커녕 지역 자본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마트 등을 앞세워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자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환원커녕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업체별 지역 기여도 현황을 공개해야 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기여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경기 북부 재난컨트롤타워인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내년 말이면 광역행정타운에 새 둥지를 틉니다. 지난 8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기공식이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합동청사는 의정부시 금호동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신축 합동청사는 약 350여 명의 근무 인원과 고가 사다리차 등 20여 대의 소방 차량을 배치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PTSD실, 힐링룸 등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복지시설을 구비함은 물론 생활안전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재선 의지를 밝힌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지난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민평당이 전북과 호남민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입당 동기를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이날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입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땅은 민주화, 민생, 평화와 개혁을 실현할 유일한 정당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박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라도 전북 도민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면서 전북과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정당입니다. 이들은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익산과 군산시장으로 각각 출마하며 정 시장은 도내 현직 단체장 중에서 유일한 민주평화당 소속이 됐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8일 도청에서 군인 외출, 외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의 주민대표들과 군 장병 및 면회객들의 불만 해소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접경지역 내 출타 장병들과 만남을 통해 외출 외박 시 불만 사항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주촌천 생태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남원 지역의 대표 하천인 주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연 목기단지에 이르는 주춘천 3.45km에 오염 체정물 준설, 친환경 호환 정비, 콘크리트볼을 철거해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주춘천과 한파천 일원에 국비 4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친수 공간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익산지방 국토청의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익산구토청 하천계획 담당자는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나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6월 정도, 7월 정도에는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남원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국민 58만 병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 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오늘 상자 12개 분량의 서명부를 국회 의장실에 전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등이 참여한 대책위는 올 1월 1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도심 곳곳과 인터넷상에서 이어진 서명운동에는 58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땐 소통을 외치다가도 당선이 되면 소통 창구가 막힙니다. 단체장과 주민과의 직접 소통이 아쉬운데요. 장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장과 주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은 생활불편 민원 창구에 불과합니다. 또 충청북도는 도지사와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페이지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될 뿐입니다. 소통은 구호에 불과할 뿐 단체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소통 창구는 민원 관련 법과 제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민원 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이 7일 이내로 답변을 달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 소통을 표방,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의 청원이 모이면 해당 내용의 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국민청원 건수는 6개월여 만에 총 13만여 건의 청원이 제기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총 12건의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선 10분가량의 영상이 기재된 답변이 달렸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시는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완공에 따른 선수 분양자인 여수복합 신도시 개발과 분양대금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은 선수 분양 토지의 소유권 이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시가 개발 분양, 2, 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시와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 여수 블루토피아가 공동 추진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경유지 지자체장 10명이 손을 모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달빛 내륙철도가 경유하는 광주와 담양 등의 각 지자체장들과 함께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2018년을 달빛 내륙철도 건설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라온 파프리카 등 상품종의 종자가 멕시코로 수출돼 미국 식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라온 레드, 라온 오렌지, 라온 옐로우의 총 3종의 종자가 2016년부터 멕시코 현지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거쳐 미국 시장 공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라온 파프리카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존의 미니 파프리카의 단점인 질긴 식감과 낮은 수량 등을 개선시켰고요. 이 같은 장점을 2년 전 멕시코 종자 박람회에서 적극 홍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